자, 카카오페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갑작스럽게 증시가 충격을 한 차례 좀 받았었는데, 뭐 사실은 매수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조정도 금방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뭐 장 마감할 때까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야간에 나오는 CPI와 그리고 내일 나오는 PPI 지표에 아마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시장이 지금 실적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이번 연도에 또는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아니면 유지할 것이냐 혹여나 인상하면 어쩌나 라는 그런 걱정이 섞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조금 조심스러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페이 정말 오랫동안 좀 주주분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아주 강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청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먼저 좀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카카오페이와 관련된 이슈들 꾸준하게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여러분들, 카카오페이는 뭐 정말 여러 이슈가 많은데 지금 가장 그 핵심 이슈가 뭡니까? 결국엔 5월 달에 클래리티 법안이 이것이 이제 심사가 시작이 될 것이냐 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이제 각 기관별로 코인이라는 암호화폐라는 이 상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죠. 암호화폐는 증권이냐 혹은 이것을 상품이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에 따라서 규제를 할 수 있는 테두리도 달라질 것이고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달라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이렇게 이제 심사가 시작이 되면은 최종 대통령 승인까지 나기까지에는 총 4단계 절차들이 필요하죠. 뭐 본회의 표결도 해야 되고 서명, 그다음에 공식 법으로 확정이 되는 이런 시나리오로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리티 법안이 승인이 나는 것이 좋냐 안 나는 것이 좋냐, 승인이 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 있는 서클 인터넷 그룹이라는 회사가 이제 카카오페이가 지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USDT랑 이 테더죠. USDT 그리고 USDC, US 달러, USD 코인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용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사용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결제를 할 수 있고 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카카오페이가 서클의 주가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서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클 인터넷 그룹의 주가를 보면은 최근에 어때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급등 나왔었죠. 처음에 급등 나왔다가 횡보하다가 반등 시도하고 있는 모습. 자, 지금 카카오페이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번 급등해줬다가 이때가 이제 서클 인터넷 그룹이 급등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모습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카카오페이가 가장 큰 경쟁자가 누구냐면은 우리 토스지 않습니까? 토스. 최근에 우리 그 충주맨이셨던 김선태 씨가 유튜브에서 토스 이렇게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광고를 받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토스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결제 플랫폼에 그런 혁신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도 토스 증권 이용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토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결제도 지금 가능한 거 아시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스 같은 경우 지금 얼굴만 내밀어도 핸드폰이라던가 어떤 기기가 없이 얼굴로 결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만들고 많은 대리점들, 가맹점들한테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뻔하다. 그리고 너네들 진짜 수익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주식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은 어찌 보면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504억으로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작년도에, 중요한 거는 성장 속도가 24년도에 조금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이런 속도는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현재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직도 싸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직도 많이 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
실질적으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를 계약을 따내려고 미국의 정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의 구매 담당 임원이 호텔까지 가가지고 한 달짜리 방을 구해가지고 계약을 맺으려고 맨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그렇게 출근하듯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계약을 잘 못 따내서 또 잘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카카오페이 너네 알겠어. 카카오라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용자 확보가 잘 되고 있는 건 알겠어. 근데 너네들 시장에서 혁신을 줄 만큼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니? 라고 시장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장했을 때 당시에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가 고평가 상장됐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실제 기업 가치 대비해서 어차피 니네 카카오에서 찢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쪼개기 상장 아니냐. 쪼개기 상장인데 너무 공모가가 높게 설정돼서 너무 고평가다라는 이야기를 받고 계속 횡보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적정 주가를 좀 찾아 나가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클래리티 법안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가능성은 사실은 이게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거래에 대한 과세, 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를 7월 내년부터 해서 다시 이제 유예가 제외가 되고 다시 이제 수익금에 대해서 일부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반발도 많습니다만은 어, 진짜 목적은 세금도 있지만 과세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코인이 실제적으로 돈을 대체하겠다라고 한다면 금융을 대체하겠다라고 한다면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한다라고 한다면 규제와 통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 치외법권 밖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범죄에 쓰일 수도 있고 탈세라던가 이런 용도로 실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막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클래리티 법안이 좀 충돌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 기존의 화폐들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통제하고 있는데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금이 이동된다 그러면 금융 시스템의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아니 나는 똑같이 1달러당 1480원짜리 달러를 갖고 있고 그걸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1480원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사겠다라고 하는 건데 왜 이걸 가지고 너네들이 규제를 하느냐라는 것이 코인 투자자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럼 나한텐 똑같은 1480원이야.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본인들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 기득권들의 어떤 반발력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코인 업계에서도 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뭘 하고 있냐면은 코인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스테이킹을 통해서 스테이킹이라는 게 그냥 쉽게 말해서 예치입니다, 예치. 예금 적금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맡겨만 놔도 1년에 뭐 10% 드립니다. 13% 드립니다. 라고 하는 스테이킹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거래소에서도 지금 많이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거래소 또한 마찬가지 은행 입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유치를 시켜놔야 나중에 투자자들이 수익이 났을 때 요것들을 원만하게 또 지급을 해줄 수가 있고 지급불능의 사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파산의 위험도 벗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걸 가지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정도 규모는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라고 이제는 받아들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야, 막을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우리가 그 판을 먹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이 가상화폐 지지자들과 그리고 이 정권의 움직임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결국은 뭐냐면 클래리티 법안이 코인 시장에 대해 코인 시장의 방향성 결정할 수 있고 코인 시장의 방향성 결국 카카오페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것이 실질적으로 메이저들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들 지금 4거래일 연속 반도체 시장에서 팔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라던가 연기금에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죠. 연기금에서 연기금을 외국인들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데
결국은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다, 시장에서. 리밸런싱이라는 게 뭐냐면 반도체 많이 올랐다. 내 계좌에서 실제로 뭐 300% 수익 찍으면 뭐 합니까? 0%까지 떨어지는데 내가 안 팔면 내 수익이 아닌 거죠. 그럼 결국 기관 투자자들은 특히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리밸런싱을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여론 눈치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많이 해먹었으니까 이제 싼 주식으로 갈아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카오페이라던가 제가 최근에 네이버라던가 카카오에 대한 주가 분석 영상도 좀 올려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지금 안 간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 성장성이 꺾이는 추이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추이인데도 안 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개인 투자들은 오르고 나서 따라오겠지만 메이저들은 미리미리 선침해를 좀 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카카오페이도 보신다 그러면 사실 11만 원이 아니라 뭐 신고가도 한번 장기적으로 노려봐도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카카오페이 한번 살펴봤고요.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실전 매매방에서 상당히 큰 수익들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이 지금 수익 인증해 주신 내용이죠. 두산큐에서 117%, 한호시스템 27%, 이런 것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어떤 조건이라던가 뭐 비용 같은 거 받으면서 제가 지금 운영하는 채팅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비밀번호라던가 어떤 인증 절차 없이 그냥 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해 주시면 되고, 종목 진단을 좀 받아보고 싶다, 나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서 고민된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하단에 종목 진단 문의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진단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카카오페이 한번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할 내용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